자, 시작해봅시다. 자, 오늘 NBA 메이저리그 참 저는 토론토가 다저스보다 어제 더블헤더 경기 여파가 더 클 줄 알았어요. 왜냐면 동부에 있던 애들이 서부로 오면 시차가 저게 더 힘들어요. 걔들 토론토 동부 시각 기준으로 어제 경기 끝난 시간은 거의 밤 9시야. 아침 7, 8시야. 1박 2일 한 경기가 되는 건데, 오히려 그 여파가 다저스 쪽으로 더 많이 간 것 같아. 그리고 오타니도 7에 올리는 게 아닌데, 어차피 오타니 잠도 많이 가야 되는데, 오타니를 끝까지 올려가지고 그 사단이 났지. 어쨌든 분석 틀렸고, 워싱턴도 이거는 뭐, 장난질인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서야 그런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 플레이 한두 개가 이상하면 그냥 말도 안 하겠는데 4쿼터만 집중해서 보시면 이상한 플레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마 당국의 조사를 받지 싶어. 특히 미들턴 개새끼 이거. 그리고 골스 언더는 참 보면서도 다 보긴 했는데 아쉽더라고. 골스 언더 너무 푸근했었는데 참 다저스랑 짝지어가지고 새벽 축구도 나폴리 햄무랑 밀란 프레데 호펜하임 승 봤었는데 호펜하임 비겼죠. 그래서 좀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오늘 되겠죠 뭐. 자, 오늘 축구 일단 이태리 리그랑 프랑스 리그 있어요. 그리고 독일 컵이랑 잉글랜드 컵 대회도 있는데 칸이 부족해서 잉글랜드 컵까지만 제가 끼워 넣었습니다. 보시고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오버 저게 색깔을 칠한 기준이 뭐냐면 제가 계산한 지트리오 값이 메리트가 있으면 있고, 그리고 제가 결정한 픽 값이랑 일치할 때 빨간색으로 제가 칠합니다. 그래서 저 4개는 메리트가 있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당첨 확률도 있는 거를 저렇게 적어놨어요. 공교롭게 전부 다 오버네요. 그래서 뭐 유벤투스나 볼로냐나 뭐죠 또 스트라스부르나 툴루즈 경기는 오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배당도 괜찮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트리오 값은 제가 계산법이고 실제 값은 실제로 얘들이 리그에서 평균 한 경기당 양팀 합쳐서 몇 점이 났는지 평균값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승리팀 핸디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거 보시면 제가 비워놓은 거는 도저히 모르겠는 비워놨습니다. 굳이 내가 모르는 것도 억지로 끼워 넣었다가 그거 보고 가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빼놨고, 오늘 좀 역배가 좀 많이 보여요. 보시면 역배 토리노, 크레모네세, 낭트, 오세르 이런 애들 역배가 좀 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시고 소액으로 좀 잘 조합해 보세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국내 야구 돌아갑시다. 국내로 짜자잔. 추천 한 번씩 눌러요. 추천 한 번씩. 네. 자, 오늘 한신과 소뱅 경기. 이제 소뱅이 2승 1패죠. 소뱅은 어쨌든 어제 적지에서 또 1승을 하면서 2연승 하면서 2승 1패로 앞서 나갑니다. 그죠? 앞서 나가고 선발 비교하면 비슷해요. 비슷하고 한신 다카시고 소뱅은 오츠인데 뭐 타격 상승은 한신이 좀 더 좋습니다. 왜냐면 한신 다 좌타자죠. 오츠는 오늘 투수고, 그래서 타격 상승은 한신이 좋고 팀 분위기는 소뱅이 2연승 달리면서 좋습니다. 그리고 양 투수 다 이번 가을에 던졌는데 한 번씩 다카시는 요코하마전에 7.2이닝 동안 무실점 승리 투수가 되었고, 오츠는 니오넴전에 3.2이닝 3자 책정하면서 패전 투수 됐어요. 상대 전적은 서로 거의 던진 적이 없습니다. 오츠는 23년도에 불펜으로 2번 0.2이닝씩 2번 던졌고, 다카시는 6년 전이 소뱅전 마지막 등판이에요. 그래서 상대 전적 거의 의미가 없고 서로 그냥 낯설다. 낯설면 누가 유리합니까? 투수가 유리하죠. 투수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언더가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얘들 보면 좀 퐁당퐁당하는 그렇게 좀 있어요. 이번 시리즈가 어제 또 불펜들 다 나왔죠. 이틀 경기고
선발 투수들이 그 전에 나왔던 투수들보다 살짝 떨어지는 전 투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기준점도 4.5고, 그리고 승패는 아무래도 가을 야구에서 오츠보다는 다카시가 직전에 잘 던졌고 타격 상성도 한신 쪽이 더 좋기 때문에, 소뱅은 원정에서 한번 이겼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조금 부담이 덜해요. 오츠가 초반에 살짝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한 5이닝까지 끌어갈 가능성이 좀 있고, 한신은 뭐 일본 리그 전체에서 승률 1등 팀이잖아요. 이번 경기 홈에서 2연패 당할 것 같지는 않다. 이 경기는 한신 승에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와 LG 경기, 자 하나 원정 가가지고 두 번 다 졌죠. 4대0으로 이기는 경기를 대역전패를 또 당했습니다. 분위기는 개쉬실 거고, 폰세가 이제 가을 야구 와가지고 그렇게까지 위력적이지 않습니다. 예, 뭐 8월까지는 엄청났었는데 8월 후반부터 조금 흔들렸죠. 투구 간격도 되게 늘어나 있었고 힘이 살짝 빠진 모습입니다. 가을 야구에서도 최근에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가을 야구에서 한 번 잘 던졌죠. 한 번 못 던지고 두 번인가 못 던지고. 손주영은 올 시즌 이제 가을 야구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실전 등판이 10월 초에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투 감각이 조금 없을 건데 어쨌든 선발로 나왔고, 이 경기 뭐 폰세가 막 시즌 초반 같았으면은 무조건 앞승인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예전 같지가 않고 시즌 초반만큼, 그리고 좌타자 상대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폰세 LG전 두 번 나와가지고 한 번 좋았고 한 번 안 좋았어요. 점수 좀 줬습니다. 그래서 LG 타사들이 아마도 폰세한테 뭐 무득점으로 묶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웬만큼 낸다라고 보고 있고, 손주영도 뭐 올 시즌 오랜만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특유의 대전구장 분위기가 좀 요새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조금 1회 조금 흔들릴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손주영도 실점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불펜 상황 가면 하나도 불펜 별로고, LG도 예전에 우승할 때만큼 불펜이 좋진 않아요. 고우석 있고 할 때만큼, 그죠? 그래서 얘들도 불펜 가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선발 투수가 길어봐야 6인이라고 보고, 요건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폰세가 나오지만 그렇게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이진 않아요. 시리즈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하나 폰세가 가을 야구에서 그렇게까지 뭐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경기는 LG 프렌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언더 오버는 오버를 보긴 하는데 LG 타자들이 그 좌타자들이 많은데 그 대전구장의 오른쪽 편에 우익수 쪽에 그거 있잖아요. 몬스터 같은 거, 그린 몬스터 같은 거, 그거에 막혀서 홈런이 조금 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오버를 보지만 그거에 홈런이 조금 막힐 경우는 오버가 살짝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다음 경기 가스공사랑 DB입니다. 요거 뭐 레이팅 기준으로 보면은 73.6 대 79.3 요렇게 나와요. 제 계산으로 나오고, 상성 비교하면 거기서 이제 가스는 70.3으로 떨어지고 DB는 오히려 상성이 좋아서 82.6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수치적 통계적으로 보면은 DB가 이겨야 되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 가스공사는 다른 팀이 되었습니다. 마티앙 빠지고 뭐 새로운 용병 들어왔죠. 새로운 용병 들어와가지고 맹활약해서 8연패 탈출했고, 이 용병이 들어오면서 여태까지의 요런 레이팅 상승은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죠? 이 경기 뭐 그래도 뭐 용병이 들어왔다고 하나 DB가 올 시즌에 알파노랑 앨런슨 중심으로 엄청난 득점 베이스를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용병이 들어왔다고 해도 DB 쪽으로 보는 게 맞긴 한데, 왠지 연패를 깬 팀의 기세가 보통 어떤 스포츠든지 연패를 깨고 긴 연패를 빼고 나면 좀 연승 타는 그런 분위기 좀 있습니다.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얘들 DB가 뭐 수비가 그렇게까지 좋은 팀도 아니고 외곽 슛의 의존성이 좀 많은 팀이기 때문에 외곽이 좀 들어가지 않는다면 가스가 또 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가스 프렌 쪽으로, 그리고 언더오버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언더 오버는 예측하기 좀 힘들어요. 그죠? 용병이 들어와서 언더 오버는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과 형캐, 요즘 배구가 어질어질하죠. 배구가 진짜 어질어질합니다. 한전 지금 상태 안 좋고, 형캐는 뭐 어쨌든 이기고 있어요. 근데 작년만큼의 그런 실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레오 여전히 잘하지만 작년만큼 막 타점이 높은 것 같지도 않고, 허수봉도 아직까지 컨디션이 별로 좋지도 않고, 그죠? 세터 의외로 비슷하다고 봅니다. 한전계 하승우 이제 와서 조금씩 용병 아포짓이랑 번원이랑 호흡이 좀 맞아 들어가고 있고, 직전 대한항공한테 3대1로 졌지만 경기 내용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일단 세터랑 아포짓이랑 호흡만 잘 맞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전 용병을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잘 맞으면 웬만큼 잘 해줄 용병이라고 믿고 있고, 세터는 하승우랑 황승빈이랑 큰 차이 안 난다고 봐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황승빈을 세터 평균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공만 올려내고, 하승우는 뭐 손장난으로 치고 좀 센스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하승우가 살짝 더 높은 세터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뭐 세터 비슷한 수준이다 볼 수 있고, 센터도 비슷해요. 뭐 신영석이나 최민호나 그 블로킹이나 속공 두 개 합쳐보면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센터도 큰 차이 안 나고, 리시브는 형캐가 살짝 앞서요. 기록 살펴보면. 서브는 한전이 살짝 앞섭니다. 그리고 아포짓은 기록적으로는 레오가 좀 더 앞서는데, 그리고 노련미가 있는데 파워나 타점 이런 거는 번원 쪽이 좀 더 앞섭니다. 지금 뭐 공격 성공률은 레오가 50% 넘어가면 더 좋아 보이지만, 한전 번원 그 아포짓이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세터와의 호흡이 너무 안 좋았어요. 하승우 나오기 전에 그 김주영 이상한 애랑 해가지고 공격 성공률 엄청 떨어지고, 그죠? 지변한 경기도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포짓도 좀 비슷하다고 봐요.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 현대 캐피탈이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한전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어제 우리카드 지는 거 보셨죠? 한전도 살짝 선전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이 경기는 한전 풀엔에 언더 오버는 182.5죠? 그 정도로 하면은 한전이 한 세트만 따간다면은 오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전 풀엔의 오버 쪽으로 보고, 기름과 흥국 여자 배구도 요즘에 참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흥국이 참 6등 7등 할 줄 알았는데 일본 감독이 들어와가지고 좀 팀을 대대적으로 좀 개편하고 있어요. 심지어 원더독스에서 뛰고 있던 세터를 데리고 왔죠. 흥국 이제 세터가 지금 엄청 5명인가 있어요. 근데 원더독스 그 세터까지 데리고 와, 이나영까지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흥국의 감독, 그 일본 감독이 선수 장악력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본기 되게 강조하는 것 같고, 세터는 기름이 우위에요. 세터 지금 후국 답이 없으니까 원더독스 세터까지 데리고 갔겠죠. 세터는 기름에 그 안혜진 있죠. 잘해요. 걔 잘하고 평균 이상의 세터입니다. 센터도 기름이 좀 더 앞서요. 서브랑 속공이랑 브로킹 지수 따져보면 살짝 앞서고, 리시브는 한국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서브 기름이 뭐 이제 걔 있죠. 그 실바 장군 있죠. 실바 서브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기름이 서브 좀 더 좋고, 아포짓도 레베카 라셈이 4년 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실바의 아성을 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 경기는 아포짓도 실바 기름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면, 일단 세터 비중치가 제일 높습니다. 세터 비중치 제일 높고, 그거 포함해서 나머지 전부 다 뭐 리시브 빼고는 대부분 기름이 앞서기 때문에 기름 승으로 봐야 되고, 최근 뭐 여자 배구도 참 약팀이 강팀 잘 잡고 마음대로 나와서, 이거 언더 오버도 어제는 언더가 나왔죠. 어제 3대0이었나요? 여자 배구? 아닌가? 여자 배구 3대1이었죠. 남자 배구 3대0이었고, 여자 배구가 올 시즌에 조금 완전한 강팀도 없고 완전 약팀도 없어요. 오버 잘 나오고 있고. 근데 이 경기는 오버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름이 이긴다고 해도 흥국이 좀 더 점수를 낼 거고, 어쩌면 흥국이 또 역배 터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자 배구는
제가 보기에 남자 배구도 역배 터트릴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 배구 분위기 이상합니다. 좀 어려워요, 시즌 초반에. 옛날에는 막 확실히 좀 나눠졌는데 올 시즌에는 누가 이길지 초반에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잘 골라서 가보시기 바랍니다.